다음은 뉴스룸이 제기하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감장에서 또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 혹은 국회 모독이다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국회가 정작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짜는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각종 자료, 돈 지출 내역도 국회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는 이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는 국회의 비공개 관행을 JTBC 국회팀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조익진 기자입니다. 불이 다 꺼져 어둑어둑한 국회 로텐더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이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예결위 회의장 옆 골방. 이내 회의장 앞 문이 닫힙니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49건의 사업을 심사한다지만 전체 예산 470조 가운데 얼마를 심사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사 시간도, 심사 내용도, 심사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입니다.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나옵니다. 총리실과 관세청 특활비를 반드시 소소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고 나오면서 지금 공전 상태를 현재 빚고 있는 것입니다. 구찌 명품백 사며 써버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산은 왜 2배, 3배 증액되어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이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닫힌 회의실엔 관련 공무원들만 분주 요구할 뿐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이 되게 많은 사항인데 이거 소소위의 형태로 굳이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저 회의가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끝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돼야 할 의원들의 국외 활동 신고서라든가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등도 모두 감추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영수증 이중 제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만약 한 거라면 사기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안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자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법적 다툼을 거쳐 관련 자료를 받아낸 겁니다. 사실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선 국회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을 했는데 하는 족족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 JTBC 취재진도 의원들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절차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열리는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 3차례 열렸는데 안건에 오른 4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원들의 국외활동 신고서, 정책연구 용역비와 같이 세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사안들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어떤 비밀주의에 빠져 있고 예산을 쓰면서도 공개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산 심사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활동 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JTBC가 예산소위원회 거기서 의원들의 육성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 예. 예. 지난달 29일이죠. 예산소위의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JTBC가요. 심사가 법정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취록을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본을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른바 풀단을 구성해서 회의 발언들을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는 공문을 보내서 규정 위반이라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보면요. 출입 기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출입 기자 외에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도 녹음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JTBC는 국회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기사 삭제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녹음한 것은 아니고 녹음본을 가져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안상수 위원장인가요? 풀단에서 제외하라.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예. 더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자단이 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는 별개로 기자단의 취재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직접 풀단에서 배제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폐쇄적인 소위보다 아예 그 완전히 비공개되는 게 소소위잖아요. 그죠? 예. 예. 소소위로 들어가면 수백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수백 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예.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소소위는요. 예. 그런데 기자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밀실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국회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매년 좀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어떤 뭐 깜깜이 밀실 심사, 졸속 부실 심사 뭐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밀실 깜깜이 예산이 있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 예. 예. 이렇게 이 밀실 심사가 잘못됐다는 걸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로 남탓만 하면서 정작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두 사람의 저 발언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듣기에도 사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비공개되는 것이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사례가요. 국회 특활비는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공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의원들의 연구 용역 보고서도 JT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답변을 들은 저희도 도대체 어떤 직무 수행이 곤란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국회 고위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구 용역비가 처음에 의원들의 수당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예. 시작이었는데요. 일종의 수당 챙겨주기였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수당 챙겨주기 형식으로 연구 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예. 이것이 공개되면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예. 다시 말하면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국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실토를 합니까? 예, 저희가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국회는 이제 정부의 각종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대표적인 사례가요. 바로 이 부분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채석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2013년 7월에요. 정치적인 공방 끝에 국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결을 합니다. 예. 당시에 안보 또 외교 관례 또 다음에 치러질 정상회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국회는 공개를 의결을 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요.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료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필요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정감사에 임하시죠?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이 권력기관의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녹취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피감기관에게는 각종 자료 공개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걸 놓고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국회에 있는 기자를 연결한 바가 있죠.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소소위라는 밀실 회의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에서도 좀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이 어제와 같은 시각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안을 놓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소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 국회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민주평화당이 세워놓은 천막 당사입니다.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서 예산 문제까지 같이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이제 국회 바로 앞인 것 같은데 뒤에 천막이 보이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연두색 천막은 어제 민주평화당이 세운 천막 당사입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논성에 들어간 건데요. 이 천막 안에는 정동영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동시에 병행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죽은 대표 살리는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 30년 만에 최대의 개혁입니다.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470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 포용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시는데 민주당과 대통령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야 3당과 함께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 연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 처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 파기로 가면 그것은 적폐연대입니다. 예. 우리는 적폐연대가 되는 이 정권과 협치 파탄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역사적 들었습니다. 결단을, 역사적 선택을 기대합니다. 예, 이선화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세 당은 내일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동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회견을 갖는,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1, 2당인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각각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자유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선화 기자 뒤에 있는 3당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당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안 얘기로 돌아오면 비공개 회의죠. 지금 소소회의는 오늘도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잠깐 멈췄습니까? 네, 지금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소소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저녁 6시쯤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져서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쟁점 예산안, 그러니까 남북경협기금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안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명은 오늘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정치적인 담판을 통해서라도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원내대표들은 지금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조금 뒤에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이 자세한 회의 내용은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 세금 470조 5천억 원의 쓰임새를 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회의 이후에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